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집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각 편집한 장을 진행하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도 이익 못 내 중국 산업 전체로 확산되는 생산 능력 과잉 문제, 선진국의 비판에도 개선되기 어렵다. 타시로 나오키라는 사람이 마네 포스트, 머니 포스트겠네요. 과잉 생산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외국 기업만이 아니다. 중국 본토 기업들의 경영도 핍박을 받고 있다. 청정 에너지 산업 중 과잉 생산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태양광 패널 산업이다. 물론 전기차도 있습니다만은 매상고를 보면은 기록이 잡힌 2008년 이후 2022년까지 사이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2022년도의 매상고는 1289억 9800만 위안, 2조 7993억 엔로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54%에 이르고 있다. 2023년 10월에서 12월 4분기에 2024년 1분기는 모두 적자에 빠졌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이제 적자에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태양광 패널 산업의 과잉 생산은 10여 년 전부터 지적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제품 품질 향상, 규모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 등으로 부단히 진행되는 가격 하락을 흡수하며 실적은 늘려왔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최대 기업인 이 회사조차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태에 빠져 있다. 국가가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구도다. 중국은 이런 상황은 2008년 발생한 리먼 사태 시에 실시한 대규모 수요 확대 체계의 영향으로 인해 2012년에 심각한 과잉 생산이 발생됐다. 실문 경제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치를 전제로 해 중국은 성장에 앞으로 빠져 있다. 국가 주도에 의한 특정 산업의 진흥은 중국 사회주의 전체제의 근간 부분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제가 슬퍼 회계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은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이 산업이 발전했던 시기에 원가 회계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요 대응 생산으로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의 변화를 중국이 하지 못한다면은 더 어려워질 거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 원가 세계 패러다임에서 스루퍼 세계 패러다임으로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좀 이 기업 스스로들도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 사람이란 것은 평가하는 잣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원가 회계 잣대로는 이게 결국적으로는 변화되기가 어렵다 하는 게 이제 제 견해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는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 만약 전 세계 중국 경쟁 업체들을 모두 폐업하게 만들 때까지 제조 강국 패권으로 세계 패권을 차지한다는 야망이라면은
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절대 패권을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세계 정세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뭐 이게 실무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간단한 사고방식에서 못 헤어나고 있다는 거죠. 매출원가란 것이 기초재고 더하기 제조원가 빼기 기말재고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을 감소시켜 기말재고를 감소시키면은 매출원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이 기말재고가 증가해야만이 매출원가가 내려가는데 이 기말재고를 줄였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올라가서 매출 총이익이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산량을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따라서 원가세계의 생산성에서 중국이 탈출하지 못하는 한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생산 과잉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C도 공대생인데 공대생들은 단순한 산수를 모른다. 왜냐하면 고등수학만을 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C에게 수르폿 회계란 단순한 해결책을 절대 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패널 공장, 론지솔라 공장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손도 많이 가는 건지 모르지만 자동화도 많이 돼 있겠죠. 연이어서 벼랑 끝 중경제 시진핑이 내놓은 해법은 첨단 기술 기반 고품질 발전. 이윤정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공산당 중앙위 3중 전에 나흘 일정 끝 폐막이 됐다고 그러네요. 203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 수단은 고품질 발전 첨단 기술 기반 사회 건설. 대규모 재정 투입보단 질적 성장에 초점 의미. 이런 소제목을 보면서 중국이 이제 약호가 떨어졌구나 하는 점을 느낍니다. 이 마지막 이 표현을 보고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기 침체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무역 제재 돌파구로 고품질 발전을 제시했다. 당장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극약 처방보다는 질적 성장에 힘쓰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시 주석의 목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퀄리티에 대해서는 저도 조직에서 품질 환경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 또 활동을 했고 조직을 나와서도 품질 환경 심사원으로도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시진핑의 고품질 발전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블룸버그는 이 모호한 슬로건은 일반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무역 규제에 대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기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정문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신품질 생산력을 현지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무슨 전지 회사 사장이 꽤 젊었는데 한겨레 경제연구원 무슨 연간 컨퍼런스 아시아 경제 포럼이라는 거를 한겨레 경제가 계속 개최를 하는데 중국 기업 사장이 와가지고 벌써 그게 한 10년이나 된 얘기인데 2022년에 아시아 최대 제조 강국, 2050년까지 세계 최대 제조 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제조 강국이라는 표현은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의미로 그때 저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얘네들이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은 미국이 먼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뭐 겉으로는 그 자유무역을 얘기하면서 전 세계 그 이 경쟁 업체를 다 죽이겠다 그러면 그게 세금 패권이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싼 가격에 밀어내면 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별 말씀을 다 하세요라고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의 유는 미국과의 동맹은 이제 핵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마레스카가 UPI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루 전 정도에 미리 국내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지만은 어쨌든 UPI에서 관심적으로 또 그 뉴스를 냈네요. 그 핵 억제 지침을 승인했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또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 이 북한은 지난 주말 그런데 북한이 이 윤회 이런 거에 뭐 등과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무모한 도발 행위라고 지침 채택을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자가 모순적이다. 북한의 성명은 핵무기 사용 시도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국방부가 기자들한테 말했죠. 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자기네들의 정권 체제를 위해서 핵 개발을 한 거고 그 재래무기나 뭐 이런 그 개발은 이미 그 공업화, 산업화에 대해서는 한국에 밀리고 있고 거기에 그 투자할 만한 돈들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돈이면은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런 일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 ENS 합병, 자산 106조 초대형 에너지기업 출범. 권윤정 기자가 조선 BG에서 했는데 ENS면은 이게 그 뭐 이것도 에너지 회사인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SK이노베이션과 ENS가 합병하기로 하면서 ENS는 그게 이 비상장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병 의결을 했는데 합병 비율은 1대 1.2다 이렇게 돼 있고 그 SK 그 모기업 지주회사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뭐 또 표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후속 조치가 끝나면 매출 90조 원, 자산총액 106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에너지 전문기업이 출범한다. 그룹 차원에서 추진해온 리밸런싱 구조 개편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최태원 회장의 재산분할 이혼도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들여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2차 전지 배터리로 SK온에 아주 막대한 투자를 해온 SK그룹인데 SK온이 SK K엔톤과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두 개사를 또 합병한 것이 각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공시 내용들을 보면서 SK온의 지속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증여세 불똥 튄 노태우 비자금 국세청 조사 여부 촉각. 민경락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7월 17일 날 한 겁니다. 제가 연결을 해서 찾아본 거예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정치자금 당연히 과세, 시효 법령 검토할 듯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불법 통치자금이 이 문제라는 건데 노 관장 층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 측에 300억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했다. 결국 이 300억 원은 1조 3,8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의 결정적인 핵심 근거가 됐다. 300억 원이 이제 불려져 가지고 그 돈을 성경에다가 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거 외에 그 노태우 비자금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성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 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 원이 더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904억 원의 메모지 한 장을 통해 30여 원의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비자금 전체를 뭐 SK한테 그때는 성경이었으니까 줬을 일 없죠. 내 딸하고 결혼하는 대신 이 300억 원을 줄게. 이렇게 됐던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성경 같은 그 직물회사가 그 유공을 인수했다는 것 때부터 우리 젊었을 때도 이거 뭐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SK가 노태우 정권의 후원 없이는 후광 없이는 지금의 재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재판부에서도 이혼을 하는데 재산 분할을 하라라고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 둘이서 제대로 살지 왜 또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또 왜 하는지. 물론 이제 자식들은 제대로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자, 참 뭐 그런 게 돈이 있어도 걱정이네요. 요거는 이제 그 이 강민수 구책정장 후보자인데 뭐 그런 국세청에서 이 뼈가 굵은 그런 얼굴같이 보이긴 하네요. 쌍방울 횡령 배임 사실 확인 공시 뭐 뉴스에 나왔지만은 기업 자체가 그런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공시를 했습니다. 당사 전 임직원 등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1심 일부 판결 결과 확인한다. 뭐 김꽁꽁으로 표시했는데 김성태라고 언론 뉴스에 나왔는데 왜 회사에서는 전 회장을 그렇게 또 익명으로 얘기를 하려는지 그 사실 확인 금액이 그 횡령 등 134억 8천만 원 중에서 일부 판결이 현재 확인된 건 3억 2,500만 원 밖엔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고 다른 산업과 경합 처리되어 판결한 결과이며 본건만으로는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이재명 재판부 김성태 재판소도 대북송금 이방북 사례금이라고 확인했다고 하면서 손성배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에 대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 이어 법원이 제2 의원의 방북계획과 김 전 회장의 대북 성공 간 관련성을 인정한 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판결의 근거로 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는 계속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선 전까지 어떤 결말을 내겠죠. 어, 이 이북에 대북 송금하는 것은 합법이면 되는 건데 뭔가 DJ 때부터 뭐 그렇게 좀 해왔잖아요. 그것이 불법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탈북자의 날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고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작년 11월 탈북을 지금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게 북한의 패션, 북한이 한국인들이 최초의 탈북자의 날을 기념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거대한 크롬 우주 정거장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그늘 아래 첫 번째 전국적인 탈북자의 날을 기념하는 일요일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활기찬 축하 행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렇게 CNN에서도 보도를 했고 그리고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11월 탈북 김 위원장 타격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연합통신에서도 AP통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데 이게 우리가 한국과 쿠바 수교대기 바로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망명한 것이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우연히 무슨 세계 무슨 참석했을 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 쿠바를 접촉했었다는데 뭔가가 이게 그 외교 이번에 그 좀 고위 외교관이 예, 망명 탈북한 거에 대해서 뭔가 그 정보가 충분히 참고가 됐던 거 아닌가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그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해? 어떻게? 그래서 그때 언론 뉴스에서는 실리를 수용한 쿠바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중국 그 군함과 그 다음에 러시아 군함 이런 게 쿠바 뭐 이런 데서도 그 입항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쿠바 자체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한국과 수교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도 그 글로벌 사우스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네요. 전 디오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인식 행사 지원 종료 포용 노력과는 거리가 있음이라는 제목을 보고서도 뭔 얘기인지 알겠다 하는 것을 느낌이 왔습니다. 화이트 그랜샘 필립스와 클레이 세비지가 AP통신에서 보도를 한 건데 존 디어가 농기구 제조업체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인식 행사를 더 이상 후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어젠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참여 안 한다 이런 얘기죠. 보수적인 반발의 표적이 된 후 다양성 및 포용 초용 조치에 거리를 두는 최근의 주요 미국 회사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좋죠. 다양성, 포용 이런 게 다양성에는 뭐냐 그러면은 게이라든지 또그 여자끼리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레즈비언 뭐 이런 거 뭐 차관 우리 정상적인 암수 음양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는 그런 거를 다양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뭐 글쎄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에이? 그런 애들이 왜 생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 노력, LGBTQ 플러스 프라이드 행사 후원 및 기후 옹호에 반대하는 보수 운동가들이 반발이 온라인에 쌓인 후 나왔다. 이게 면화를 추수하는 그런 농기구 회사인 것 같아요. 그 광대한 면적을
이제 면허도 뭐 미국에서 잠깐 미국은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 무역 관계를 안 하더라도 미국 자체 내의 자연 환경이나 모든 산업을 통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솔직히 미국밖에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자체가 문제죠. 우리는 수출하지 않으면 식량도 수입할 수 없는 나라. 그렇게 됩니다. 현대차 소방관 회복버스 탄 최태원 나눔 프로젝트 참여에 감사하다. 최현주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요게 제주도 그 소방청에 그 소방대원들 회복센터 회복버스를 이동식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가는데 이 화재 현장이나 그 이러면서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방관들을 위해서 제주 소방청에 그 8대를 기증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최태원 회장이 감사하다고 요런 얘기를 요즘에 그 기업가 정신을 신기업가 정신협의회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명박 때, MB 때 그 기업가 정신을 매우 그 주장을 했는데, 뭐 그때 그래서 1인 주식회사도 만들어졌고, 주식회사 만들기도 좋았고 그랬는데, 그때쯤 저도 그이 사업자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주식회사는 저는 뭐 안 했고, 그냥 일반 기업으로 1인 주식회사도 뭐 오케이다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한상위 주관으로 2022년 발족한 ERT라고 하네요. 다 함께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거에 다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일본 탈출도 고려하겠다는 도요다 회장, 엄포일까 하소연일까? 권재현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게 일본 이 무슨 그 행사에서 교통안전 기원 행사 그것이 나가노현의 한 사찰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얘기했다는데 내가 일본 탈출을 고려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며 자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 그래서 이 자동차 업계가 일본에서 나간다면 큰일이다라며 지금의 일본은 힘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한 자를 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강자가 없으면 국가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자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엄격한 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은 대단히 지금 기시다 정권을 공격을 하는 거죠. 뭐 시험 인정 그거 허위했다는 거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 또 일본의 조용한 다수는 일본 자동차 산업이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업계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꼭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크게 죽인 것 같지 않은데 그 도요다 회장은 뭐 매우 섭섭한 모양이죠. 그런데 그 시흥임증 그 고발은 내부에서 일어났죠. 물론 그게 이제 따지고 본다면은 에, 항상 뭐가 문제가 될 때 도요다 리콜 사태가 일어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저는 보이지 않는 미국의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뭐 누구 말로는 현대도 그 시험 인증서인가 뭐 그게 완벽하겠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 도요다가 그 제재를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 현대차가 좀 이익이 되겠죠. 자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숙소를 그때 하얏트 호텔에서 했죠. 그 별로 하얏트 호텔이 김성태 쌈방울 이런 애들이 했던 거하고 연관된 조폭들이 관여된
그런 호텔인데 거기에 숙박을 하셨단 말이야. 그게 아주 완전히 그 고급 호텔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데 거기에 이제 호텔에서 두 사람이 그 정의선 회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호텔 안에서 동시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던 그런 게 이제 이상하게 옆에서 스쳐 지나가네요. 음, 뭔가 인센티브를 현대차에서 미국 대통령한테 정치 자금을 공유하지 않았을까? 공식적인 거로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한국인, 일본인보다 더 부자 3.6억 원 대 3.2억 원. 김혜지 기자가 뉴스 1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일본 자체 후지 석간 후지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그 일본을 넘어섰지만 너희들 물가 비싸가지고 문제가 있지라고 비판한 뉴스를 이미 방송을 제가 했죠. 어쨌든 한은이 통계 작성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저기 다시 재작성한 통계 때문에 좀 우리가 제대로 된 통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가계 부채 뺀 자산 시장 환율 PPP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모두 일추월했다. 코로나 저금리 시절 집값 급등 여파 통계 개편으로 더 잘 반영됐다는 게 핵심 내용이고 그런 통계들을 뭐 이렇게 그 한은이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 뉴스를 봤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지만은 우리나라 그 PPP 뭐 이런 얘기 말고 CPI라고 구매 지수 소비자 구매 지수 이게 생활 물가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이 고령층 이 느끼는 그 어떤 그 음식 가격 하나 그런 게 매우 중요하죠. 이거 짜장면 한 그릇 시내에서 그 7천 원 주고 먹는다는 게 매우 높다 이게요. 비싸졌다 이게요. 음. 그 좀 변두리는 6천 원 하는 데가 이제 기본인 거. 짜장면이 아주 대한민국 그 생활 물가의 그 아주 상징적인 거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기본이 7천 원입니다. 조금 호텔 근처 어저께 전 마침 풍전 호텔을 지나가다가 그 반점이라고 써 있길래 딱 이렇게 봤더니 짜장면이 9천 원인가 써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일반 그 뭐 돈 있는 노인네들이야 못 먹을 수 있겠지만은 뭐 자관 이 연금 생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뼈저리게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게 있다 이게요. 그래서 한은이 PPP 뭐 이런 거, 네, 이게 뭐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지만은 CPI는 전에는 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CPI도 있지만은 한은이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면서도 생활 물가하고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아니 생활 물가 자체는 정부에서 구조적인 어떤 개선이 일어나야지 해결될 수 있는 거다. 한마디로 뭐 어떤 유통구조라든지 등등인데 참 어려운 문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기적의 한 장으로 내몰린 것은 시진핑이다. 미중 관계에 불안한 중국 식자가 밝힌 일말의 불안. 일본 뉴스 제목들은 약간 과장법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여기 기적의 한 장이라는 것은 간발의 차이로 저기 그 귀를 관통한 그것을 상징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까지 있고 경제산업연구소 뭐 펠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저격과 미중 관계라는 소제목으로 했는데 그게 뭐 나토 이번에 중국이 러시아의 결정적인 지원자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
그리고 중국 학회에서도 미중 관계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미중 관계는 한계일 수 있다. 뭐 미국 대선 캠페인 때문에 무역 마찰이 군사적 대립까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남중국해가 미중 관계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등이다. 한반도가 안일해서 다행이네요. 북한 아니죠. 중국 학자들의 견해도 무슨 짓을 해도 미움받는 시진핑. 반스 주중대사는 월스트리트와의 그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주최한 61개 행사를 중국 당국이 방해했다고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시 주석의 공약에 반해 중국 당국이 양국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이 나오고 차이나 거리라고 불리는 화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펜타닐 마약에 대해서 이런 것도 그 문제다. 중국 자체 내에서 이 어떤 그 강력한 조치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도 미국이 그 부글부글 끓는 수도 있다. 이게 가격도 싸고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사람이 자꾸 죽어나간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도 말이죠. 이게 지금 뭐 마약 그 익명 무슨 검사해준다고 그런다는데 자기가 혹시 그 의도적이 아니고 그 비의도적으로 그 중독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왜 펜타닐은 안 넣는지 제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불씨는 점점 커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미중 전쟁은 미소 정쟁 냉전 때처럼 지금 신냉전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면에 나와 있는 제가 하는 말과 아주 일치하는 그 댓글이 있네요. 댓글 한 세 개를 했는데 어, 이런 겁니다. 한일 관계를 기시다 총리가 개선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가 문씨가 아니라 윤 대통령으로 바꿨기 때문이지 기시다 총리가 스스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거 아니냐. 게다가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한국에 양보하는 뭘 양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일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댓글이 있고 또 SHU로 나가는 사람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같은 건데 구체적으로는 국제 대립이 있을 경우 이기는 쪽에 붙는다. 현재 그것이 역시 미국이다. 그래서 많이들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양다리론을 내는 경제학자나 무슨 연구원 이따위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솝 아저씨가 수천 년 전에 우리한테 그 이솝 우화라고 초등학교 때 제가 배운 그런 이 얘기인데 새와 그 동물의 전쟁에서 이처럼 한국이 행동했다가는 박쥐처럼 진짜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 이 조금 역시 미국인데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라고 일본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냉철한 노부나가를 이에야스가 잘 섬기고 마지막에 천하를 차지했듯이 일본도 잘 처신해 언젠가 아시아에서 진정으로 독립된 평화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전 세계라고 안 한 거 다행이고요.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평화 국가로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여기 펜타닐 얘기가 있고 민주당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서 국경 대책과 이민 대책을 포함해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트럼프라는 선은 크게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식 표현이겠지만 그럼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할 거다라는 얘기로 본다는 거죠. 펜타닐은 안에서부터 미국을 약화시키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왜 이런 얘기를 이사나 했더니 자기가 이런 얘기 하네요. 펜타닐은 민주당 정권에서 부정 사용이 확대된 합성 마약, 이 약의 무서움은 의사의 관리하에 요통치료에 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약 증후로
대단한 일을 당한 나 자신이 경험하고 있다. 중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거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자기는 요통치료의 처방을 받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요런 거를 제가 작성해 봤어요. 기자나 언론에 관련된 드라마를 최근에 두 편을 봤는데 현실은 얼마나 다를까? 답은 팸보다 강하다. 언론의 우리 그 여주인공인데 뭐 사람 이름 다 생략하고 남자 주인공은 황정민 씨인가요? 참 연기도 잘하더만요. 세상 모든 일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당장입니다. 처자식한테 밥 한 끼 먹일 수 없다면 어, 그래서 그 인터뷰할 때 얘기인데 아니 인사 채용할 때 면담 밥벌이를 위해 기자가 되겠다는 얘기요. 기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직업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이래서 저는 답은 팬보다 강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해서 취직이 됩니다. JTBC 드라마였는데 뭐그 유튜버들이 압축해서 하는 거니까 전체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고 또 최근에 제가 그 소개한 것도 기자의 일은 소리 없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신문 기자라는 일본 드라마였습니다. 현실과 얼마나 다를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참 기자라는 직업이 누구 얘기 들어보면은 다 옛날에 박봉으로 참 어디 좀 뭐 등쳐먹는 게 아니고 뭐 좀 뭐 그렇게도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약점 잡고 뭐 보도할까 말까 뭐 이런 거로 뭐 글쎄 그런 건지 어떤지 저간 신문 기자들이 좀 박봉에 일했었다 하는데 요즘은 언론기관이 하도 많이 생겼는데 또 여기자들이 많고 실제 그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그게 진짜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보도된 게 없죠. 언론기관에서 이 기자들 급여 수준이 어떻다 하는 거 우리 보도된 게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된 언론기관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한번 한국경제신문이 상장돼 한번 찾아봐서 나중에 제가 내일부터 좀 잠깐 좀 쉬겠습니다. 따라서 싱킹브리지 타임즈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지금 현재 소수의 그 시청자분들이 계시지만은 봐주시는 분들한테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겠고요. 분명히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좀 빨리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다녀와서 또 이 화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